안녕하세요. 공보이고 영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 허혈성 심질환 챕터 이렇게 끝냈죠. 이제 남은 거는 심장 응급질환, 고혈압, 대동맥질환 이렇게 있는데 각각 1시간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장 응급질환을 이렇게 다룰 텐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심장성 쇼크, 그다음에 급성 폐부종, 급성 심장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뭐 사실은 급성 폐부종은 딴 데서도 조금 나오고 해가지고 이미 다룬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심장성 쇼크나 급성 심장사 단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하나까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자세하게 깊게 다룰 내용이냐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되게 간단하게 좀 술술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심장성 쇼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선 말씀드릴 게 이제 이게 쇼크의 데피니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분류 이런 거에 등해서 일단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덜어놨는데 그 강의록에 보시면은 외과 총론에 쇼크 단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쇼크 수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쇼크를 에티올로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그에 따라서 임상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헤모다이나믹이 어떻게 다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카디오제닉 쇼크 단어는 따로 있는데 여기 이제 그냥 퍼시픽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외과 총론에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있으니까 오늘 설명은 드릴게요. 우선 이제 그 쇼크의 정의는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안 넣어놨는데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무슨 이유든지 간에 BP가 떨어지면서 티슈 퍼퓨전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몸 전체 티슈에 generalized hypoxia가 유발된 상태 그런 걸 우리가 쇼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쇼크에는 이제 에티올로지가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카디오제닉 쇼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원인이 심장인 거. 그러니까 특히 left ventricle이 갑자기 잘 뛰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 말해요. 근데 꼭 이제 left ventricle은 아니고요. right ventricle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은 결국은 사실 left ventricle의 프리로드가 떨어져가지고 마찬가지의 상황이 유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카디오제닉 쇼크, 보통 이제 우리 뭐 카디오제닉 쇼크라 하면은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의 디스펑션을 이제 주로 다루고요. 이제 만약에 메인 주요 원인이 right ventricular acute failure라면은 이제 그거는 따로 right ventricle에 의한 카디오제닉 쇼크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심장이 제대로 못 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요. 일단 SBP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저혈압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ardiac index가 2.2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카디악 아웃풋을 체표면적으로 나눠가지고 보정을 한 수치인데 정상 수치가 2.5에서 4.5 정도 됩니다. 이제 카디악 인덱스가 2.2 미만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몸의 덩치 크기에 비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너무 떨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left ventricle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CWP가 18 이상으로 높다는 건데요. 이 PCWP는 의미가 뭔지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left atrium의 압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left ventricle이 제대로 뛰지를 못하니까 left atrium의 혈액이 고여가지고 거기 이제 압력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PCWP가 왜 중요하냐면요.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면서 BP가 떨어지는 거는 하이퍼볼레믹 shock. 그러니까 이제 몸 전체에 그냥 지금 실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LV의 프리로드를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obstructive shock. 여기서도 그럴 수 있어요. obstructive shock이라 하면 보통 이제 massive pulmonary embolism 이런 것 때문에 혈액이 right 쪽에서 left로 아직 너무 오질 못하는 거. 이걸 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left ventricle의 프리로드 자체가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CWP가 낮습니다. 근데 요 카디오제닉 쇼크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left ventricle의 프리로드는 충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eft ventricle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카디악 인덱스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카디악 인덱스가 떨어진 거에 비해 PCWP가 높다. 이거는 이제 카디오제닉 쇼크의 아주 특이적인 헤모다이나믹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쇼크 단원에 보시면은 이제 쇼크를 기전과 임상상에 따라 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적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쇼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는데 이제 각각 기전이 어떻게 되냐? 하이포볼레믹, 그러니까 이제 실혈이 심한 경우, 그다음에 카디오제닉, 심장이 안 뛰는 경우, obstructive, 뭔가 막혀가지고 혈류 자체가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distributive, 그러니까 이제 그 페리큐럴 베슬들이 푹 퍼져가지고 이제 몸 전체의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PCWP 올라가는 거는 요 카디오제닉 쇼크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PCWP 올라가는 게 카디오제닉 쇼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디오제닉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심장이 갑자기 못 뛰게 될 만한 거, 그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매시브하게 MI가 생겼을 때, 이제 굉장히 매시브하게 MI가 생기면은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이 안만 뛸라 해도 뛸 수가 없겠죠. 산소가 지금 모자라게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acute exacerbation of congestive heart failure. 그러니까 이제 acute heart failure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acute heart failure라는 acute heart failure 아니면 이제 acute exacerbation of congestive heart failur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정확한 진단명이고 그게 이제 쇼크라고 하는 그 임상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cardiogenic 쇼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blunt cardiac injury 그러니까 이제 심한 충격으로 심장에 큰 손상을 입었을 때 그때도 이제 심장이 제대로 뛸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카디오제닉 쇼크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카디액 탐포나드도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쇼크 단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탐포나드는 그 카디오제닉 쇼크라기보다는 옵스트럭티브 쇼크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카디오제닉 쇼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으면 이제 CK에서 이 문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상은 어떠냐면요. 흉통이나 호흡곤란 이게 가장 뚜렷한 증상인데 뭐냐면은 이게 왜 그래요? 이제 레프트 에이트리움에 혈액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그 뒤에 그러니까 그 뒤라기보다는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렁에도 혈액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큐트 퍼머너리 에데마를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숨쉬기 힘들고 이제 숨쉬기 힘들면서 막 숨이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폐도 잘 확장도 안 할 테니까 당연히 통증이 생기면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세츄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사이너시스, 앵자이어티 이런 걸 당연히 동반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혈압 떨어지는 거, BP 떨어지는 거 이제 쇼크의 데피니션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문 보면은 뭐 S1, S3, 갤런, 뭐 수축기 심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만약에 이 카디오제닉 쇼크의 원인이 acute mitral regurgitation이나 아니면은 VSD다. 그러면은 홀로시스톨릭 머머가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반드시 있는 거는 아니고 카디오제닉 쇼크의 원인 중 하나가 어큐트 MR이나 VSD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홀로시스톨릭 머머가 새로이 들린다면 그때는 카디오제닉 쇼크의 원인이 MR이나 VSD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뿐이지 이게 반드시 카디오제닉 쇼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왼쪽 심장에서 혈액을 제대로 분출을 못하면은 결국은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폐에도 쌓일 거고 오른쪽 심장에도 쌓이겠죠. 그러니까 acute pulmonary edema에 의한 뭐 row, crackle 이런 거 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혈액이 쌓이면서 jugular venous distension 당연히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central venous pressure, 중심 전매갑도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치료 어떻게 해주냐면요. 강의록에는 요 버전으로 써놨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록 만들다가 뭐 하나 더 집어넣는 게 깜빡했네요. 이제 저기 카디오제닉 쇼크 단원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제가 외과 총론 거기 보라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쭉 내려가면 카디오제닉 쇼크가 있는데 요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요게 너무 난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걸로 보시는 게 깔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깔끔한 걸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generalized general supportive care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게 결론인데 이 general supportive care에 포함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산소 공급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여기 산소 공급, 옥시지네이션. 우리 왜 acute pulmonary edema 있을 때 메우도니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뭐 필요하면 한다 뭐 그런 식인데 이거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건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O2 공급을 네이설 캐뉼라로 하든 NIPPB로 하든 아니면 의식이 떨어지고 산소 세츄레이션이 너무 떨어져서 인튜베이션을 하든 간에 옥시지네이션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뭐 도부타민, 노르에피네프린, 나이트레이트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혈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MI가 온다든지 하면은 보통은 혈압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베타블로커나 나이트레이트, 에이스 이니비터, ARBs 이런 것들을 썼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심장의 이스케믹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게 치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MI가 오면은 그 MI가 그 수준, 그러니까 그렇게 매시브하지 않은 정도라면은, 그 퍼퓨전이 떨어지기 때문에 페리페럴 바스큘러 리지스턴스가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이 그렇게 막 떨어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럴 때는 오히려 그 혈압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가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심장을 최대한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쇼다일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네가티브 이노트로픽스라든지 그런 거를 쓰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매시브 MI가 생겨가지고 카디오제닉 쇼의 수준이 도달했다. 그러면은 BP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 심장을 더 쉬게 해줬다가는 아예 영원히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설령 MI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요 바이소프레서라든지 아니면 이노트로픽스 같은 거를 써줘가지고 BP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심장을 뛰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뭐 노르에피네프린도 있고 뭐 도뷰타민, 도파민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사실 있잖아요. 시험 볼 때는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요게 제일 먼저 쓰는 승합제고 SBP가 떨어지면서 쇼의 임상적인 증상이 있을 때 가장 이제 트리트먼트 초이스가 되는 베이소프레서나 아니면 이노프로틱스가 돼요. 나머지 보시면은 뭐 도부타민이나 도파민도 있는데 도비타민은 어때요? BP가 떨어지면서 뭐 쇼의 임상적인 증상 징후가 없는 경우 뭐 도파민은 뭐 SBP가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이 아니고 7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쇼의 임상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해가지고 뭐 조건이 복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주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래가지고 이게 도파민을 쓸만한 조건이 되나? 도부타민을 쓸만한 조건이 되나? 그거 따지다가 시간 다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이 BP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심장을 쉬어줘야 되게 하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퍼퓨전 프레셔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노트로픽스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달아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뭐 어큐트 퍼머너리 에데마에 대한 다른 치료, 메일도니 이거 했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빠진 것들이 지금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뭐 레이식스로 이제 폐에 차 물 빼주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들어가면 뭐 IABP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이 IABP는 Acute Mitral Regurgitation이 있을 때 특이적인 치료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IABP는 Acute MR일 때만 쓰는 겁니다. 다른 데는 잘 안 써요. 뭐 특히 쓰면 안 되는 건 예를 들면 Aortic Regurgitation 이럴 때는 IABP 쓰는 거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포티브 케어를 잘 해줘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테미가 있다. 그러면은 PCI 빨리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그 심장 자체에 그 퍼퓨전이 떨어져서 가지고 캐비지 그 인디케이션이 되면은 캐비지를 해줘야겠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정신없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자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카디오제닉 쇼크의 치료는 어큐트 퍼머너리 에데마에 대한 치료와 크게 다를 거는 없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옥시지네이션을 잘 하고 레이식스로 물 빼주는 게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P를 어느 정도 유지는 해줘야 된다. BP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합제를 써가지고 BP를, SBP를 최소한 100 미만, 90에서 100 정도로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 가능한 원인이 있다면은 그 해결 가능한 원인을 빨리 치료를 해줄 것.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그 각각의 강론들은 그렇게까지 막 까다롭게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대략적인 치료의 개념이 그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사실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큐트 퍼머너리 에데마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거 제가 사실은 전에 어큐트 heart failure 얘기하면서 조금 다뤘어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요. 증상은 당연히 어큐트 퍼머너리 에데마, 폐에 물이 꽉 찰 테니까 숨쉬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타키카르디아, 타키미아, 디스미아, 시비어 하이폭세미아 이런 걸 보이겠죠. 그 다음에 폐 청진하면은 crackle, roll 같은 이제 퍼머너리 에데마에 의한 호흡음이 들릴 거고요. 이제 이 어큐트 퍼머너리 에데마는 반드시 그
하이포텐션을 동반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원인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acute heart failure 아니면은 뭐 cardiogenic shock 그런 것과 동반돼 있다면 BP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저기 뭐야 acute exacerbation of chronic congestive heart failure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혈압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폐에 물은 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BP가 높고 낮고는 acute pulmonary edema랑은 큰 상관은 없어요. 이 임상상이 이제 폐에 지금 갑자기 물이 찼다 그러면 acute pulmonary edema라고 보는 거고 이제 원인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BP는 떨어질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BP가 높다면은 그때는 원인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엔도지너스 카테콜라민이 쫙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BP는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진단은 당연히 뭘 하냐면 이게 체스트 엑스레이 당연히 찍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가 뭐냐면은 이제 EKG도 있고 에코카르디오그래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BMP 검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카디오제닉 쇼크하면서 실컷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산소 투여는 일단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인튜베이션이나 핍을 고려를 해야겠는데 주 대상은 역시 이제 O2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의식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인튜베이션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의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 에어웨이 프로텍션이 셀프로 되는 사람은 이제 NIPPB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그렇지만 NIPPB로 유지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핍을 걸어야 될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인튜베이션 해야겠죠. 그 외의 치료는 저희가 뭐 메일도닌이 뭐니 이제 실컷 얘기했죠. 통증을 줄이기 위한 몰핀, 그 다음 이제 심장을 어느 정도 쉬게 하기 위한 에이스미터 ARBs,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IABP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틱스로 물 빼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파민, 도부타민 같은 그 이노트로픽스나 아니면 나이트레이트를 써가지고 혈압을 어느 정도 유지, SBP는 90에서 100 정도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너무 높다면은 나이트레이트나 뭐 나이트로프로사이드 이건 뭐 이제 하이퍼텐션 이머전시까지 생기는 상황이 됐다면은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낮춰줘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혈압이 낮은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에이스비터 ARB 쓰면 안 되겠고 노르에피네프린, 도부타민, 도파민 같은 거 가지고 이제 혈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고 이제 뭐 마이트럴 리거시테이션이 생겼다면은 IABP를 고려해야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 어지럽게 써여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옥시지네이션 유지하는 거고 두 번째 BP 유지하는 거.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서든 카디악 데스에 대해서 이제 다룰 텐데요. 이제 급성 심장사의 직접 원인이 되는 부정맥은 대부분 이제 VFib을 비롯한 ventricular arrhythmia인데요. 이 ventricular arrhythmia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뭐냐 하면은 이제 대부분 coronary atherosclerotic heart disease가 되겠고 그 다음은 뭐 DCMP나 호흡 같은 심근병증 cardiomyopathy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천성 질환들 뭐 congenital low QT 부르가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아니면 뭐 판막 질환 염증성 질환이라 하면 뭐 이제 마이오칼라이티스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제일 흔한 이제 빈도를 순서대로 보자면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coronary artery disease 그러니까 이제 MI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정맥이 와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MI 오면은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뭐 불피부로 죽는다 뭐 이렇게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저희 카디올로지 수업 들으면서 저희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잘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사망 원인이 ventricular tachyarrhythmia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이제 coronary artery disease로 인한 ventricular tachyarrhythmi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린애들, 뭐 소아,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MI로 사망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cardiomyopathy, 혹금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 됩니다. 이런 심근병증. 이제 그래서 500분의 1 정도로 이게 상당히 이제 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500분의 1 정도로 cardiomyopathy가 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500명 중에 한 명이 무조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cardiomyopathy가 500명 중에 한 명으로 흔하다는 거지 그거의 표현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sudden cardiac death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소아가
원인 모르게 갑자기 사망했다, 심장이 갑자기 멎어가지고 죽었다 하면은 그 원인은 호금이 제일 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흔한 arrhythmia, 요거는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사실 이제 congenital long QT 이런 게 스텝 1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congenital disease이기 때문에 스텝 1에서 좀 많이 다루는 거지,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congenital long QT라든지 브루가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arrhythmia로 사망하는 경우가 소아청소년에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흔한 이제 모든 연령을 다 통합해서 보면은 이제 전에 MI가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VT나 VFib로 갑자기 사망하는 원인이 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sudden cardiac death로 이제 그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선 CPR을 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BLS나 아니면 ACLS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CPR을 빨리 해줘야 되겠고요. 이제 회복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예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이제 ICD 삽입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이제 LVF가 너무 떨어진 사람에서 아미오다론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뭐 MI나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있을 때 이제 주요 사망 원인은 ventricular arrhythmia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left ventricular 그 ejection fraction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life-threatening arrhythmia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약물 치료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베타 블로커라든지 아니면 ACE inhibitor ARBs, 그다음에 spironolactone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 기능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하면서 이제 certain cardiac death 리스크를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료를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장 기능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LVF가 호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제 VT가 발생해가지고 자꾸 넘어갈 뻔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미오다론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ICD 삽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번 이제 VT 발생했으면 사실 이제 ICD 삽입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제 primary prevention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cardiogenic shock, pulmonary edema, sudden cardiac death 이렇게 다뤘는데요. 각각 내용이 뭐 엄청 많지도 않고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이 좀 많았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시험에서 각각을 막 그렇게 엄청 메이저하게 다루는 주제는 아니고 주로 이제 원인이 되는 다른 병들을 준 다음에 거기 동반되는 식으로 곁다리로 딸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그렇게 팔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다른 단원들에서 조금씩 간간히 언급되어 온 거를 통합되어서 한번 다시 정리한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강의가 좀 짧았는데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고혈압인데 다시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다음 강의는 좀 더 꼼꼼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들으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